제가 오늘 좀 썰을 많이 푼다고 했죠. 자,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평범하다고 봐야 되나? 직장 생활과 관련된 고민 사연입니다. 고민 제목은 입사 8개월 차의 신입과 연봉이 똑같아요 라는 제목입니다. 네. 이걸로 어떻게 약간 고민 삼으신 분이 계시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이 짧거든요. 안녕하세요. 회계 사무실 다니는 20대 여성입니다. 우선 저는 17년 10월 달에 입사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 협상을 6월 달에 진행하고 6월부터 협상된 급여만큼 지급을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8년부터 최저임금, 최저라고 적어주셨네?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되면서 18년 1월부터 최저에 맞춘 16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았고 최저임금이 많이 올렸으니 그 금액만큼 올려주는 걸로 2018년 연봉 협상은 마무리 짓자고 하셨습니다. 전 동의하였고 그만큼 월급을 받았으며 6월에 연봉 협상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6월 달에 신입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최저에 맞춘 저랑 같은 금액을 받았고요. 지금부터 본론에 들어가자면 19년에도 최저가라고 적으셨네.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전처럼 말씀하시면서 신입이란 나랑 같이 최저를 주시겠다고 대신에 19년 연봉 협상도 없다고 하십니다. 처음에 1년이 되지 않았고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게 되면서 원래는 이런 거겠지 하고 넘어갔지만 신입과 같은 연봉을 받게 되었다는 거. 최저임금 인상이나 연봉 협상이나 같은 것인지 의문이 많지만 저는 아는 것도 힘도 없네요. 이게 합당한 것인지 불합당하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려라고 적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좀 답이 나왔어요.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네. 어, 일단 한 10분이니까 한 20분 정도 시간 쓰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8개월 차. 일단은 회사에서 8개월 차이는 별거 아니에요. 일단 회계 사무실 떠나서 회사에서 8개월 차이는 별거 아닙니다. 한 시간이 5년 정도 지나면 8개월 차이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게 돼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군대에서 8개월 차이면 굉장히 큰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회에서 8개월은 뭐 그렇게 큰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막 10년 이상 지나게 되면 이거 별 차이도 안 나게 돼요. 그래서 뭐 8개월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그 사람보다 8개월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뭐 대우를 다르게 한다거나 급여를 좀 높게 불러준다거나 직급을 올려준다거나 뭐 그런 거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일을 굉장히 더 잘하고 뭐 전문적인 일을 하고 내가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고 그러면 뭐 그 돈을 좀 더 받는 건 맞는데 그냥 걔나 나나 일하는 게 똑같고 별로 차이도 안 나고 그러면 똑같이 받는 거예요. 똑같이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곳이 회계 사무실이라고 하셨죠? 회계 사무실이 굉장히 박봉이에요, 박봉.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회계 사무실이 그 보통 여직원들이 일해요. 남자들은 보통 일을 안 해요. 돈이 적기 때문에. 돈이 안 되거든, 이게. 그래서 회계 사무실에 오피스텔 같은 데 회계 사무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다 여자예요. 하나같이 다 여자야. 남자를 본 적이 없어요. 이유가 돈을 많이 못 맞춰주기 때문에. 회계나 뭐 변호사 뭐 이런 사무실 있죠. 거기서 보면 사무실에 왜 회계하시는 분들, 경리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다 돈이 다 저수진이야. 근데 그게 어려워요. 김정은이 어렵습니다. 회계사가 어려워 시험.
이게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이 월급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회계사 월급이 그렇게 많은 분도 있겠지만 많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 변호사도 많지만 회계사도 많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맞죠? 변호사도 많지만 회계사도 많아요. 회계사 사무실도 여러분 보시면 사방파방 널려 있어. 우리 동네 코앞에도 회계사 사무실 두 군데 세 군데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 2층 3층 건물 보면 누구누구 회계사 누구누구 회계사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주의 깊게 안 봐서 그렇지 생각보다 많습니다. CPA 아닙니다. CPA 아니에요. 그냥 시다에 시다. 회계 사무실 자체가 돈을 많이 못 맞춰줘요. 이분들도 벌이가 많이 벌고 하면 모르겠는데 벌이가 들쑥날쑥할 때도 있고 많이 못 벌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회계사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회계사에서 수임료도 월 1,000만 원씩 들어온다. 그러면 아마 사무실 월세가 한 150에서 200만 나가면 격리 2명 하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아요. 거기다가 비품비 같은 거 종이 전기세 인터넷 그리고 비품 같은 거 A4용지 커피 녹차 정수기 이런 것들 이런 거 해보면 그렇 1,000만 원씩 수익료 나온다 해도 많이 못 남아요. 그렇게 많이 못 남아. 그러니까 이분들을 월급 맞춰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게 회계 사무실에서 이제 회계 업무 보시는 분들 그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누구든 앉혀놓으면 할 수 있는 일이야. 누구든지 그냥 좀 사무 보조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당장 앉혀서 몇 번 가르쳐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대체가 가능한 거죠, 대체가. 내 아니면 못한 일이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그냥 좀, 엑셀 좀 다르고, 한글 좀 다르고, 서부 좀 봐본 사람들은 누구나 앉아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대체 가능한 일이니까 돈을 많이 못 벌고, 사무실에 사는 일이니까, 거기다가.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어떤 맥시멈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일을 선택한 이상, 그러니까 님이 회계 사무실에서 이제 그냥 사무 보조로 지금 일하고 있는 이상 신입이라 그러니까 님이 먼저 왔다 하더라도 먼저 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뭔가 혜택을 받지 못할 겁니다. 어차피 회계사 입장에서 님이나 3개월 먼저 온 님이나 뒤에 들어온 그 사람이나 똑같이 볼 거예요. 똑같이 볼 겁니다. 왜냐? 8개월 하고 온 사람하고 지금 온 사람은 그렇게 능력 차이가 그 사람 입장에서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난다 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님이 하는 일이 그 친구가 못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회계사 입장에서는 굳이 차등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이 사무 보조 일은 임금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을 거야 아마. 한 150, 160에서 왔다 갔다 그럴 거야 아마. 150, 160에서 왔다 갔다.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돈을 많이 받고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님도 이거 일하실 때 처음에 모르고 들어오신 건 아니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님이 그냥 일이 맞고 하면 돈 그렇게 많이 미련이 없다고 하면 일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일이 좀 돈을 벌고 싶다 하면 다른 일 짜라 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150에서 160 수준이면 알바랑 차이가. 근데 이 일 자체가 생각보다 숙달되면 편해요. 나미카제님. 그러니까 그 회계사님의 스타일 알고 서류 같은 것 좀 뽑을 줄 알고 하면 생각보다 일이 그렇게 막 빡빡하지 않아요, 이게. 잡분데 문서 처리하고 뽑아주고 서류 작성하고
파일 만들고 주된 일이 그런 거 전화 받고 손님 접대하고. 그래서 잘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8개월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님이 뭔가 그 뒤에 들어온 직원보다는 실력이 챙기기 힘들 거예요. 왜냐? 회계 사무실이니까. 그 회계 사무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보다 많은 연봉을 받지 못할 거예요. 세전 한 170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60에서 한 170 정도? 세금 떼면 152, 151 아마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이 8개월 내가 먼저 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내가 뭐 돈을 뭐 더 받아야 된다는 막 그런 생각을 오히려 본인이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접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는 뭐 8개월이니 9개월이니 뭐 그런 거는 격을 두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두지 않는 게 앞으로 여기서 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될 거. 이미 일하기로 들어왔잖아요. 지금 변호사들, 변리사들 먹고 살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둘 다예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돈 많이 번 사람은 알겠죠. 근데 대다수의 뭐 변호사나 뭐 법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은요, 굉장히 힘든 가운데 사무실 운영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뭐, 뭐 이 정도밖에 챙길 수 없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상으로 고민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